이분의 종부세는 얼마일까요?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약 6,6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니 올해 2배도 넘네요. 우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집의 규모가 꽤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죠. 오늘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여파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국내 대표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7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올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어 지난 3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도 적지 않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 팀장님,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율만큼이나 크게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중저가 주택 등 서민 다수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현실화를 높이기는 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은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금액대별로 현실화율 인상이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사례로 짚어주시면 좀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사례를 기준으로 하나 계산을 좀 해봤고요. 마포구 도화동에 세대는 900세대, 10개동 2000년도 초에 준공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시세 한 10억 중후반 정도 하는데요.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원 초반으로 올해 재산세가 약 128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에는 약 198만 원, 2025년에는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030년에는 424만 원이 됩니다. 이 값은 시세가 평균적으로 연 2% 정도 인상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시세가 이것보다 비싼 집의 경우에는 이보다 증가 속도가 더 크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주택의 경우라면 증가폭이 좀 작게 되고요. 가령 노원구에 있는 중개 무지개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20년에 45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5년에는 73만 원, 2030년에는 116만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인하되게 되면 3년간 중개 무지개 아파트의 경우에 연 8만 원, 24만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현실화율 발표로 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이런 세부담을 좀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 그게 1주택자들은 종부세가 세액 공제가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그걸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에 계속 갖고 가자니 종부세 부담이 크고 팔자니 또 양도세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감이 저는 조금 안 잡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선 세금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고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해진 세금 속에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될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상황을 좀 가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3주택자인 경우부터 볼게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조정 대상 지역에 총 3채의 집을 보유하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 잠실 올림픽 선수촌 40평대에 자가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서울 서초 신동아 아파트 20평대 한 채를 전세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서구 리슈빌 아파트 역시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종부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 3주택자인 이분의 경우에 18년도대가 약 930만 원이었고요. 19년도에는 2천만 원, 20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21년 내년부터가 문제인데요. 내년에는 약 6,6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니 올해 2배도 넘네요. 네, 가지고 계신 집 자체가 서울에 2채 포함해서 총 3채이기 때문에 우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집의 규모가 꽤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죠. 와,
종부세 부담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이 정도로 갖고 계시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시긴 할 텐데 그래도 부담이 상당할 것 같긴 하네요. 게다가 이 집을 소유하는 동안 종부세 부담만 있는 게 아니죠. 집이 새 채시니까 임대소득세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집 세 채 중에서 두 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대소득 자체는 없습니다만 세법에서는 부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전세로 임대를 주더라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받은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만큼을 월세를 받은 것과 같은 임대료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 이때 이율은 현재 1.8%고요. 전세금이 만약 10억이라면 월 63만 원, 연으로는 756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그 수입에 대해서 또 세금을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부담이 이렇게 계속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을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양도소득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대전 집을 먼저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대전 서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 중과대상 지역이고요. 차익이 1억 원 일대를 가정을 하면 양도세는 4,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파는 시점이 만약 내년 6월 1일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3주택의 경우에는 36에서 75%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세금은 5,21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대략 50% 조금 넘는 정도를 세금으로 양도세로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대전이 아니라 서초 신동아를 먼저 매각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네, 보유기간과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령 차익이 약 5억 원 정도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3주택 상태니까 양도세는 3억을 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넘기게 되면 3억 5,500만 원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때 세율은 70% 정도 되죠. 네, 70%. 일단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 부담이 정말 크네요. 그럼 일단 어쨌든 양도세를 내고 팔았다. 그러면 종부세 부담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네, 우선 한 채를 팔고 두 채를 남았을 때 남은 집이 잠실과 대전 일대에는 2,300만 원, 잠실과 서초 일대에는 5,400만 원입니다. 즉 어떤 집을 팔고 어떤 집이 남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보유세 크기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2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만큼 많이 줄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잠실 한 채만 남아 있다면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527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훅 줄어드네요. 그럼 네. 이게 결국 1주택만 남기고 정리하라 이런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양도세가 이렇게 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도하기보다 내 자녀에게 혹은 뭐 다른 분에게 증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었고요. 게다가 혹시라도 이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괜히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남한테 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증여를 하자 이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3억이 넘는 집은 증여할 때 취득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무려 12%예요. 따라서 이제는 증여도 쉽지 않게 됐죠. 증여 취득세가 개정되기 전인 8월 11일까지는 그래서 서울 등에서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 9월에도 증여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고요. 다만 역시 증여 취득세의 커진 부담 때문에 이보다 더 크게 증여가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은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 세금 부분에서 희비가 크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의 향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금 부담이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거래 전반에 걸쳐서 강화된 만큼 제도가 변화하는 시점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과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